세상 오래 살아봐야 돼. 난 이게 항상 주눅 들어 있었거든. 나이 들어 애를 낳고 아이들이 나를 할머니라 하는 애도 있단 말이야. 할머니세요? 아니야, 엄마야, 아빠야.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무척 이제 이게 완전 자존심 완전 바닥이지. 주눅 들 일이 갑자기 이걸로 유튜브를 해서 내가 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를 찍으면서 별로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접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질문하면서 제가 새로운 안목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환자를 보는 관점과 환자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은 틀리구나. 그 내용을 의사한테 짧은 시간 진료를 하니까 다 물어보지 못하고 나머지는 주변에게 물어보든가 인터넷으로 찾아보셨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안목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지금 산부인과 의사 된 지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20년 만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다른 거였구나.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게 노노 산부인과를 처음 시작하게 됐잖아요. 노령 산모와 노령 육아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제가 나이 들어 애 낳은 게 좀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아기를 낳는 건 잠깐이고 사실 지금 10년째 애를 키우고 있는데요. 애를 키우는 과정이 그때그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고비가 많이 있었고 단적인 예로 놀이터에 애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할머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걸 너무 반복받으니까 웃으면서 아니야, 나 엄마야. 그렇게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이를 거꾸로 못 돌리니까 얼굴을 고칠 수도 없고 내가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구나 그랬었는데요. 내가 지금 이걸로 유튜브를 찍고 이걸로 막 즐겁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고 봐야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나이가 있어서 급해서 결혼은 빨리 해야겠는데 이건 내가 생각한 남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앞이 깜깜하고 막 갈등이 될 때 제가 뭘로 판단했냐면 그래, 내가 40 넘어서 결혼하면 이혼해도 창피한 게 아니야.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이혼하고 6개월 만에 이혼해도 너 이혼 왜 해? 이런 말을 하겠는가? 일단 하고 보자. 그런 생각으로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 2년 뒤에 제 친구가 또 초혼을 했어요. 남편도 초혼이고 내 친구도 초혼이에요. 내 친구가 또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너 이혼해도 너희 부모님도 너한테 뭐라 하지 않아. 일단 결혼해봐.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맞춰가는 거예요. 결혼 전에 맞출 방법이 없어요. 살아봐야 알거든요. 그 사람은 살기 전에 몰라요.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 헤어질 때 헤어지면 돼요. 그냥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도 있는데요, 뭐. 네. 네가 지금 애를 낳으면 그 애가 10살일 때 너는 이제 신이다. 그럼 너 그때 갱년기가 와서 아이 케어하기도 힘들고 남편이 정말 꼴도 보기 싫을 거다. 제 얘기잖아요, 제 얘기. 42에 결혼해서 44세 애를 낳고 보통 평균 50에 폐경이 오니까요. 애기 학교 갈 무렵에 이제 폐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폐경 오기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호르몬이 좀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좀 변하거든요. 살도 좀 찌고 이제 감정의 기복도 더 심해지고 인간의 힘으로 폐경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힘들어도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뭐 체력이 딸리면 노력해서 체력을 키우면 되고 운동해서 나이 들어보면 나이가 안 들어보게 옷을 입고 투자를 하면 돼요. 뭐 머리를 바꾸든. 그거는 죄송한 게 주변 사람의 의견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내 내면에서 드러나는 내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느낌 이대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학년 이제 가끔 놀이터 가서 엄마들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 틀려요. 저는 애 데리고 에버랜드 8살에 처음 갔거든요. 에버랜드 가면 힘들잖아요. 사람 너무 많고. 근데 젊은 엄마들은 이렇게 딱 모임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후에 한 3시간, 4시간 딱 에버랜드를 차 몰고 단체로 가시더라고요. 갔다 와서 애 씻기고 바로 재운대요. 저는 그렇게 갑자기 애를 데리고 에버랜드에 갈 체력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많은 게 보면 이게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내가 얘 시어머니인가 친정어머니인가 뭐 가끔 애들이 엄마들이 언니 무슨 시어머니 같은 얘기해 그러거든요. 그게 저 때만 해도 44세 애를 낳는 사람이 되게 드물었어요. 뭐 늦었다고 얘기하는 게 39, 40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많아요. 40 넘어서 출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나라에 아마 총 연령이 32, 33일 거예요. 그러니까 40 넘어서 출산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이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기는 참 나와 무관하게 얘가 태어나면 2시간마다 먹고 자거든요. 근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좀 더 예민해서 거의 돌 정도까지 잠을 잘 안 잤거든요. 새벽에 꼭 밤에 2번 정도는 깼고요. 아기 돌까지는 잠자는 게 정말 소원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때가 체력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애착.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애착이란 단어가 엄마를 죽입니다. 그 애착 때문에 제가 육아책 중에 애착에 대한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 애착을 보면 무서워요. 애착이 어렸을 때 잘못 형성되면 그 인간이 성장해서도 30, 40, 50, 60, 70대에서도 계속 왜곡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누구에게 못 맡겼어요. 내가 다 데리고 잤거든요. 그때는 분유량도 제가 체크했거든요. 분유를 하루에 600cc를 먹어야 되는데 퇴근했는데 애가 400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기 전까지 200cc 채워야 되잖아요. 잠결에 먹으면 애들이 많이 먹거든요. 잠결에도 먹이고 그 600cc를 채우기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쓸모없는 짓인데 지금 보니 애가 하루 안 먹으면 그 다음날 먹거든요. 소변 잘 누고 소변색 괜찮고 잘 놀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600cc를 안 먹으면 큰일 날까 봐. 그 600cc. 그리고 그 잠 못 자는 와중에 육아서를 너무 많이 읽은 거예요. 밤을 새서. 베이비 위스퍼라는 책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육아하시는 분요. 미국 간호사가 적으신 책인데요. 그 매뉴얼대로 해보고 또 미국 육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미국 소아과 의사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해요. 그것도 해보다가 프랑스 육아 서적을 읽고 프랑스 육아대로 또 해보다가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내가 편하고 그러니까 내가 편한 건 결국 옛날부터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방법이 내 몸에서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낫구나. 거의 돌 다 돼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6살, 7살 되면 어린이집 가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에 가서도 벌써 그룹으로 뭔가를 만들어요. 어린이집 안에서의 프로그램 외에 엄마들끼리 놀면서 같이 단체로 뭘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끼질 못해요. 엄마들도 자기들 편한 사람들끼리 모일 거 아니에요. 나 나이 많지. 직장 다니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편하게 나를 끼워주지 않아요. 거기에. 얼굴 두껍게 나도 좀 거기 넣어주라. 그러면 언니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아기 낳고 나면 그 엄마들끼리의 그룹이나 소사이어티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서 항상 외톨이에요. 누구와 같이 어울리기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는 아기를 데리고 뭔가를 하는 거 남편이랑 셋이 움직여서 하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식구들하고 하는 건 문제되지 않은데 애와 연관이 돼서 활동을 하는 건 다 힘든 거예요. 그게 둘 다 관계돼요. 둘 다. 내가 만약에 전업주부고 맨날 야 동생들 다 모여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만 저도 솔직히 말하면 10살 아래 사람들하고 말하고 노는 게 쉽지 않아요. 한두 명은 괜찮은데 그런 사람 5-6명이 앉아서 10살 아래 사람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아, 슬프다 이 얘기하니까 좀 나는 그게 재밌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그게 힘들어요. 아니 그러면 좀 이렇게 밥도 좀 많이 사고 그러면 좀 좋아지지 않나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 친구들도 야 너가 나이 많으니까 항상 만나면 밥값은 너가 다 내. 차값도 너가 다 내.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디 가면 내가 항상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모여서 노는 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술 먹는 게 아니니까요. 차값, 밥값은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지만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내가 밥을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샀다고 그 사람이 나랑 같이 놀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모여서 자기가 어딘가 정보를 주고 받아야 되거든요. 나한테는 받을 게 없어요. 병원에 와서 도움 받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내가 밥을 열심히 사고 처음엔 저도 이제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도 해봤지만 잠시예요.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엄마들이랑 그런 일도 온 적이 있어요. 유치원 때. 아, 창피해. 병원 일로도 안 오는데. 어떤 일이었나요? 우리 애가
표현을 조금 과하게, 그러니까 오해할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집 아이랑 콘도에 같이 놀러를 갔어요. 그때 또 열심히 한다고 남편이 콘도를 빌려가지고 또 콘도를 엄마들을 다 몰고 간 적도 있었거든요. 콘도에 가서 놀았는데 막 게임을 애들끼리 하다가 다 여자아이였고 우리 애만 남자애였는데, 우리 그 남자애니까 좀 모자라죠, 애가. 여자애들보다. 근데 막 게임을 하다 자기가 계속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상해니까 애가 막 화를 냈어요. 이제 그쪽도 외동딸이어서 걔도 성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웠는데 우리 아이가 말을 잘못했어요. 근데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심각한 거였던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사과를 했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 사과가 엄마가 마음에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나한테 전화 많이 하셨어요. 아이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사과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엄마 입장에서 너무 속상할 것이고 우리 아이가 이 말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더 속상했던 건 그거를 그 엄마가, 우리 애가 유치원 가기 전인데 그 엄마를 따라서 내가 그 유치원을 갔거든요. 굉장히 친했으니까. 근데 그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께 사전 정보를 준 거예요, 엄마는. 근데 그 유치원 선생님은 그 전에 우리 아이를 면담을 해보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내가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좀 많이 울었어요. 그거 별일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그런 일이. 이 정도는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엄마랑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래도 겉으로는 이제 친한 척하고 이제 가끔 통화하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가끔 밥도 같이 먹고요.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이제 그 엄마가 또 여러 엄마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우리 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 듣는 사람은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엄마가 나한테 우리 아이 이름 내서 유치원 잘 다녀요? 요즘? 그러면 그냥 물어보는 걸 수도 있는데 서로 뜨끔한 거죠. 그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주말에 오니까 금요일 저녁은 한가하잖아요. 퇴근해서. 그러면 저녁에 밥 먹고 애를 데리고 놀이터로 나가요. 이제 놀이터에 엄마들이 막 모여서 치킨, 피자 막 시켜서 먹고 있어요.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그걸로 저녁을 먹으면서 놀고 있는 거죠. 이미 벌써 어린이집이 이런 데가 한 3시, 4시에 끝나니까 그때부터 놀고 있는 거죠. 나는 퇴근해서 애를 데리고 나갔으니까 7시예요. 우리 애도 막 거기서 너무너무 놀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애가 치킨도 먹고 싶어. 그럼 친구들이 와서 너는 먹지 마. 너는 우리 팀이 한 팀이 아니잖아. 애들이 그런 말 하죠. 모르니까. 그럼 엄마들이 뭐 가끔 어떤 엄마는 아니야 괜찮아 먹어도 돼 하지만은 이미 벌써 여기 3시간 놀아가지고 한 팀이 된 거고 나는 뒤늦게 가서 뭔가 이 약간 나만 느끼는 그런 느낌? 그거 별거 아닌 건데 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약간 슬픔이라고 해야 되나? 재밌게 놀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들어줬다? 친구랑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데 동네에서 그거를 내가 안 데리고 나가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 계속 그거 사소한 걸로 이제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애가 어떻게 시간 되니까 또 커서 이제 10살이 되고 보니 일단은 엄마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젊어서 일도 굉장히 많았고 당직도 많았고 5월 5일 날 애가 5살 때까지 놀아본 적이 없어요. 물어봤어요, 우리 애한테. 너 뭐 제일 하고 싶니? 슈퍼 앞에 돗자리 깔고 노는 거래요. 왜냐면 엄마들이 맨날 슈퍼 앞에 돗자리 깔고 논 거예요. 그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살 때 슈퍼 앞에 돗자리 깔고 놀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건 애들이 다 놀러 나간 거예요. 어린이날이어서 우리만 있는 거야. 거기에 원래 애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우리만 돗자리 깔고 앉아있으니까 슈퍼 아줌마가 사탕을 공짜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라 막 어수선하고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돗자리가 여러 개 깔려있고 이런 거였거든요. 우리나라에 조그만 분수가 아파트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분수가 물을 틀면 애들이 다 가요. 분수가 한 20분 틀고 한 30분 쉬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몇 시간 노는 거죠. 근데 우리 애는 그것도 못한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아이한테는 그런 마음이 또 들고 또 엄마들하고는 그렇게 일상이 공유가 안 되잖아요. 엄마하고. 엄마들 하루 종일 얘기하고 카톡하고 대화하고 이러는데 나는 그게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요즘은 엄마들하고 커뮤니티는 일상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아마 저학년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힘들고 이런 것보다 이게 힘든 거예요.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이 문제.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지나면 뭐 사춘기 되면 이건 문제 되겠어요? 이거 문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10년 힘든 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 생각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거는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 다음에는 아이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엄마가 도와준다 해도 엄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나이까지 이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 엄마들의 커뮤니티에 꼭 껴야만 하는 거예요? 끼지 않아도 아이들끼리는 잘 놀지 않나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엄마로 인해서 친구가 만들어지지 애가 누구네 집에 전화를 하겠어요? 누구네 집을 찾아갈 줄 아나요? 보통 엄마가 데리고 와서 어디를 가야 노는 거거든요. 요즘 그러잖아요.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쭉 연결되잖아요. 그게 나는 산후조리원도 안 갔고 거기에 계속 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산후조리원 안 간 이유가 산후조리원 가서 젊은 엄마들이랑 얘기하기 싫었거든요. 의사니까 산부인과 얘기 자꾸 하는 것도 싫고 그런 것 때문에 산후조리원 안 갔거든요. 계속 이제 배제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그래서 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여자 선생님들하고 이제 좀 물어보고 친하게 지내죠.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준 친구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애들은 어차피 고학년 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친구를 새로 만들고 그러면 그때까지 그 모임에 가느냐. 그게 아니면 엄마들 싹 흩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학원이 틀려져서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엄마들의 모임은 흩어져요. 제가 보는 많은 엄마들도 1학년 때는 굉장히 친했는데 2학년 되면 맹숭맹숭해지고 이런 엄마들도 많거든요. 제가 한번 엄마들에게 콘도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선배랑 통화하다가 그 선배는 애가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때 선배가 나보고 만나서 차를 마시자고 했는데 내가 안 돼 언니 내가 엄마들하고 콘도 가야 돼. 그랬더니 언니가 됐던 말이 너 참 애쓴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나 그거 진짜 힘들게 약속 잡은 거거든요. 남편 막 푸시해가지고 콘도 그것도 2개나 잡아서 힘들게 노력해서 엄마들 모시고 가는데 언니가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러니까 제가 엄마들한테 잘 보이려고도 몇 가지 해봤죠. 이것저것. 근데 이제 그거는 많이 마음이 저도 편안해졌어요. 마음고생을 할 만큼 해서 그러기도 하고 이게 큰 의미가 없는구나. 애가 커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뭐 이렇게 힘들고 안 되는 걸 억지로 왜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서 별로 거기에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아요. 일단은 깊이 상처를 받지 말아야죠.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나 굉장히 활발한 엄마들이 있어요. 활발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잘 끌어모아서 나 같은 사람도 데리고 가서 언니 이거 같이 해요 라고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죠. 사람이 모이다 보면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혼자서 별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크게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이제 어렸을 때는 애랑 같이 이제 분홍마녀 흉내 내고 놀고 그러다가 요즘은 애가 좀 크니까 애가 갑자기 이제 무술에 관심이 생겼어요. 10살이 되니까. 요즘은 딱 들어오면 애가 뛰어가서 아빠 급소를 딱 공격해요. 니킥 하면서. 그러면 그걸 이제 아직 어리니까 세게 못 차죠. 그러면 남편이 액션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하면서 쓰러져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거 애쓰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나는 애가 요즘은 잘 안 먹으면 내가 그럼 먹지 마. 그런데 남편이 끝까지 먹여요. 사실 뭐 10살짜리 밥도 먹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보면 나는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남편은 어떻게든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이렇게 애쓸 때 그럴 때 보면 나이든 아빠가 애쓰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어렸을 때는 안 했는데 애가 3학년, 2학년 말 3학년부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얘기만 했어요.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 하면 좋겠어. 엄마랑 같이 하루 종일 있고 싶어. 병원 다니지 마. 이런 얘기는 했는데 나도 젊은 엄마 아빠처럼 젊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몇 번 하길래 처음에 무시하다가 한 3번째 할 때 왜 젊은 엄마 아빠가 좋아? 그러니까 젊은 엄마 아빠가 잘 놀아준다는 거예요. 재밌게.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좀 놀죠 같이. 남편한테 막 뭐라 해가지고 잠실까지 자전거 태워 보내고 이제 갔다 오면 뭐 안 먹이던 라면 또 막 맛있게 끓여주고 이제 그런 거 좀 하다가 뭐 그때 이제 이게 대응하면서 사는 거죠. 순간순간 하루살이. 남편이 이제 여기가 개마고원이어가지고 이게 모자를 쓰면 괜찮은데 원래 남편이 이렇게 뭐
자기 관리를 안 하는데 머리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2개를 끊어가지고 이쪽 미용실과 이쪽 미용실 2군데를 끊어서 관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발 맞추겠다는 거 내가 그건 말렸는데요. 미정원 가면 항상 뭐 어떻게 해줄까요? 어려 보이게 해요. 저 지금도 그래요. 미정원 가면 항상 어떻게 해줄까요? 어려 보이게 해요. 그러면 언니들이, 미용사들이 앞머리 내려야 됩니다. 이제 이게 안경 써서 앞머리 내려면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자꾸 눈이 찔러서 꾹꾹 참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어려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내 나이대 되면 친구들이 주로 편한 옷 입어요. 근데 저는 편한 옷보다 귀여운 옷 입어요. 노란 거, 빨간 거, 여기 뽕긋한 거, 뭐 하나 달린 거. 그래서 가끔 내 친구들 말하면 너 옷이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옷 사기도 좀 힘들어요. 이제 내 나이대에 그런 옷을 찾아 입으려면 옷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심히 보죠. 누가 뭘 입냐? 쟤는 뭐 입었나? 아빠는 뭐 입었나? 유심히 보고 그거를 딱 캐치했다가 이제 그렇게 사죠. 뭐 보통 뺏겨 입는 거죠. 요즘 이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 백화점이 5566 있어요. 77 옷은 부인네 코너에 가야 있거든요. 이거 정말 잘못됐어요. 근데 외국 옷은 5566, 7788. 그러니까 틀리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8899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66까지만 옷을 소수라서 그러겠죠. 그러면 요거만 포인트로 잡아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보면 인터넷에서 큰 옷 많이 팔거든요. 제가 사실 큰 옷 사이트도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옷이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금 너무 저렴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서 겉에 명품은 아니어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뭔가 이게 우아함과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아하면서도 어려 보이는 찾기 어려워요. 사실 이제 뭐 보톡스도 좀 맞아보고요. IPL도 좀 해보고 했는데 IPL 너무 아파요. 제가 아픈 거 싫어하거든요. 그게 이제 리도케인이라는 국소마 치제 연고를 미리 바르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원래 아픈 거 1도 못 참거든요. 10회 끊어놓고 한 4회 하고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요. 그래서 그건 마사지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보톡스 좀 맞아봤죠. 이제 그럼 보톡스 맞으면 이제 처음에 좀 좋죠. 근데 여기 잘못 맞으면 이거 자꾸 씹거든요, 안에. 맞으신 분은 아시잖아요. 안을 자꾸 씹잖아요, 내가. 이게 젊었을 땐 괜찮은데 나이가 50 넘어가니까 이걸 맞으니까 여기가 처지더라고요. 같이 그쵸, 이거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또 대공사잖아요. 대공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포기했죠. 그쪽은. 근데 이제 나중에 할 때 한 번 크게 대공사를 이제 큰 결심하고 해야죠, 그럼. 하실 마음은 있으시군요. 해야죠. 그거 이제 필요하면 해야죠. 이런 거 쓸 때 못 알아듣는 경우가 하나도 못 엄청 알아들어요? 많다고. 네. 원장님 애유 엄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애유엄부? 이게 뭐예요? 애기들 유치원 보내고 엄마끼리 브런치라는 뜻이래요.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못했어요. 나 진짜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애 유치원 보내고 브런치 하는 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애 학교 보내고도 브런치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10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휴가 내지 않은 날. 근데 브런치 하자고 휴가 내기는 휴가 몇 개 안 되는데 그렇게는 휴가를 못 내겠고. 근데 브런치를 12시에 하면 좋은데. 나 아도 최근에 알았어요. 엄마들이 하고 들어가는 거야, 스타벅스 가서. 처음에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친한 엄마한테 아주 창피하지 않은 엄마한테 물었어요. 아가 뭐야? 그랬더니 얘기 가르쳐주더라고요. 레테는 알아, 레테. 엄마들이 진짜 많이 써요, 레테. 레몬 테라스? 아니, 레벨 테스트, 레테. 초등학교 들어가면 맨날 레테야. 모든 학원 가서 맨날. 조동은 알아요? 조동? 조동? 조동아리? 조동 모르겠는데. 조리원 동기. 융차는 뭐야? 융차. 융차. 유모차를 줄여서 융차라고 하는 진짜요? 그걸 왜 줄이지? 세 글자를 두 글자를 융차? 그게 가격대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원래 유모차는 사실 가벼운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데. 근데 내가 태어날 무렵에 스토케가 이제 한 1, 2년 전부터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모차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누가 스토케를 줬거든요. 근데 스토케를 두고 나면 뽀대는 나요. 폼이 나요. 일단 쫙 이렇게 애를 딱 나랑 눈을 맞추면서 갈 수도 있고 반대편으로 바구니를 돌릴 수도 있고 폼은 나는데 단점이 너무 무거워요.
정말 애가 조금만 걸으면 애가 유모차 끌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안 타고. 한 손으로 유모차 끌다가 한 손으로 애 안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육출, 육퇴 이런 말도 쓰긴 쓰네. 이것도 뭐야? 육출주. 알아요, 그거는. 육아 출근, 육아 퇴근. 아. 애가 깨면 육출이고 애가 아. 애가 깨면 정말 워킹맘이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수시로 했어요. 정말 초등학교 육아휴직이 내가 작년으로 끝났거든요. 육아휴직 마감 기간까지 생각했어요. 그거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내 친구들이 너 나이 들어 아기 낳았으니까 1년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절반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정신과 하는 친구가 좀 쉬는 게 아기한테도 좋다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2달을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를 출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아기를 생각하면 집에 있어야겠지만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에만 있는 게 집에만 있으면서 아기와만 이게 아기는 말도 못 하는데 이렇게 24시간 있는 거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출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내심 생각은 있지만 말을 못 꺼내고 남편한테도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선배 여의사 선생님이 제일 나이 많은 선생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너가 육아휴직 한다고 해서 내가 너 얼굴을 보려고 왔어. 그 선생님 생각에 육아휴직을 할 애가 아닌데 보더니 너 육아휴직 못하겠다 얘. 그때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 유선생 나와서 일해야겠어요. 얼굴이 일해야 되는 얼굴이에요. 너무 기뻐서 그 선생님이 인생의 은인 같았어요. 근데 막상 출근하기로 한 전날 되게 많이 울었어요. 못 뛰고 가겠는 거예요. 아침에도 막 눈물 바다를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빨리 가라고 막 밀어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좀 크면 출근하지 말라고 막 붙잡거든요. 되게 힘들죠. 어떨 때는 남편하고 같이 출근하는데 차 안에서 둘이 도착할 때까지 말을 안 해요. 너무 기분이 착잡해서 차 안에서. 간둬야 돼. 오늘 출근하면 간둘 거야. 그리고 퇴근하면 잊어버리고 아침에 또 출근하면 오늘 간둬야 돼.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을 떼고 갈 수도 없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막상 또 학교를 가면 그 공식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육아휴직을 그럼 입학했을 때 육아휴직을 해야지라고 했다가 원장님이 조금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 의사는 대체 인력을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 것이고 또 1년만 하는 의사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의사의 특성상 애가 11월생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달이 마지막 카드였어요. 작년에. 뭐 고민하다가 또 어떻게 그냥 11월 지나버리고 이제 끝나버렸죠. 공식적인 육아휴직은요. 쓸 수 있는 이제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이 이제 끝났어요. 애가 컸어요. 10살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만 8세. 이미 내 나이 정도 되면 다 이제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되잖아요. 아니면 보직을 맡거나 그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저는 임신 중에는 사실 육아용품 같은 걸 별로 못 샀어요. 아기를 낳고 쉬는 기간까지 미리 환자를 땡겨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바빴고요. 요즘 살 친구들은 집에서 인터넷 쇼핑을 잘 하니까 인터넷 쇼핑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육아용품, 기본적으로 계속 사야 되는 게 있거든요. 분유에서부터 뭐 아기와 관련된 용품들 계속 사고, 세제, 그다음에 뭐 요렇게 하면 아기가 좀 더 잘 자더라, 요렇게 하면 아기가 잘 놀더라. 그래서 계속 단계별로 이제 사야 되는 거죠. 이거 사서 별로라는 거, 이제 아기들이 단계마다 쓰는 장난감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누워서 요렇게 아기 체육관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데요. 아기가 누워있을 때 보통 아기들의 첫 번째 딸랑이 다음에 장난감이거든요. 딸랑이는 조금해서 부피도 얼마 안 되는데 아기 체육관은 좀 부피가 돼요. 아기 눈 위로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서 거기다 뭘 매다는 거죠. 그럼 아기가 손발을 이용해서 그거를 잡고 흔들고 노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만 해도 부피가 적은데 그 다음에 국민 문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문짝 커요. 이만한 문짝에 영어로도 뭐가 있고 숫자로도 있고 누르면 소리 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또 단계별로 사야 되거든요. 그거 정말 참 별로예요. 문짝이 너무 커요. 미끄럼틀, 좀 있으면 또 미끄럼틀 사거든요. 부피가 엄청나잖아요. 미끄럼틀이. 한 1년 잘 쓰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짐 되죠. 뭐 다 그런 게 엄청 많아요. 부피가.
그래서 그런 장난감들이 나중에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려고 그래도 아름다운 가게도 받지도 않아요. 그거. 천상 누구 아기 있는 집에 줘야 되는 거죠. 가능하지만 5개월부터는 속옷도 그러고 겉옷도 그러고 5개월부터는 이제 보통 임산부 전용을 입게 되죠. 아, 진짜 복대. 임신하면 복대들 하시거든요. 그 복대가 의미가 있느냐. 그 복대를 가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배가 무거우니까 이제 밑에 복대를 해서 배를 받쳐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도 보면 허리에 복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허리와 배의 근육을 덜 쓰게 해주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물론 많이 몸을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걷거나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복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요. 임신 중에 받은 용품이나 아니면 후에 쓴 것 중에 진짜 잘 쓴 거 이거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저게요. 아기 나오면 처음에 배내 옷을 되게 많이 사주세요. 내복하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신생아 사이즈로 다 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보면 똑같은 회사 옷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데 그 매장으로 가서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로 바꾸라고. 그래서 그 매장에 가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큰 걸로 계속 바꾸는 거죠. 그건 되게 유용했어요. 똑같이 선물 들어오는 옷은 너무 사이즈 똑같으니까 바꾸는 거죠. 이제 그 매장에 가서 너무 늦게 가면 안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가서 그 핑계 대고 외출하는 거예요. 산모용 잘 선물 안 해주더라고. 애기들 거 해주지. 애 낳고 나서 내 걸로 선물 받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애기용품만 선물 받았어요. 임산부가 받으면 현금이지 뭐. 그렇죠. 현금이 좋죠. 그렇죠.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예요. 그런 것도 좋고 임산부면 제 생각에는 마사지권, 피부관리권 이제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그것도 생각보다 좀 비싸거든요. 비싼데 자기 돈 내고는 잘 못하니까 나를 위한 사치로 뭐 제일 간단하게 하는 게 네일이잖아요. 근데 뭐 네일을 상품권으로 받긴 좀 그렇고 마사지권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임산부한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임신하면 남편이나 가족들이 뭘 선물하면 좋을까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뭐 영양제 많이 하는데요. 그 좀 사이즈가 작잖아요. 꽃은 바로 일주일 만에 시들어 없어지고요. 화장품은 쓰면 없어지고요. 임산복은 애 낳고 나서 입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 쭉 쓸 수 있는 걸로 괜찮을 것 같아요. 임산부 전용 비데라 이렇게 나온 거 하시면은 남편분들 좀 사랑받지 않을까요? 남편분들을 선물하면서 청소는 내가 할게.